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5단원의 21번째 소단원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참회록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특징 뭐가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부끄러움의 시인이다. 자아성찰의 시인이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민감한 양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시에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 시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에 있는 자화상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우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물은요, 자아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매개체다라는 거죠. 왜 자아성찰의 매개체냐면 우물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죠?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냐면 판단하고 반성할 수 있게 돌아보게 해주는 매개체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본다라는 건 객관적인 성찰을 해보겠다 이 소리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기억.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죠. 다운 풍경. 자, 첫 번째 소주제는요, 우물 속의 평화로운 정경과 자아성찰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한 사나이 세목한 적보세요. 부정적인 대상인데 이것은요, 암담한 현실, 식민지를 살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초라한 자아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현실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미워져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화자의 태도 1번. 자, 이것은요,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립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뭐냐? 반성.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미움이 있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가엾어진다. 자, 태도 2번입니다. 화자의 태도 2번.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 식민지 현실을
타협하면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금 뭐냐면 연민 그리고 자조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가엾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자아에 대한 첫 번째 미움이었는데 두 번째는 연민. 가엾어 져서 가엾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도로가서 들여다보는데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게 이 태도를 보면요, 지금 어떻습니까? 밉다가 그리워져. 애증이 교차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 왜 그리워지냐? 화자의 태도 3번. 자신의 순수했던 옛 모습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소주제를 보시면 자아에 대한 애증. 자,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자, 여기까지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리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라는 소리는 우물 속에서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두 자아가 화해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초라한 자아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나이와 그 사나이가 미워진 나,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나길 바라는 나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화해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 속 자아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 마지막 소주제 5번의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자아 성찰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미움과 그리움이 반복되면서 화해를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참회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를 하는 마음을 담아놓은 시죠. 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파란 녹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파란 녹은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망국의 치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망국, 잃어버린 나라를 빼앗겼으니까요. 그 망국의 치욕, 그리고 역사의 쇠망, 쇠에서 망한 거죠.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또 구리 거울 나오죠. 이 구리 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어느 왕조의 유물. 이것은 나 자신을요, 역사적 자아로 판단하는 겁니다. 역사적 자아로서의 나예요.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다지도 욕될까? 왜 창피하다 이 소리죠. 그럼 결국 이것은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요, 과거 망국의 역사에 대한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한 줄의 줄이죠. 한 줄이라는 소리는 변명 없이 솔직하게 써보자 이 소리죠. 만 24년 1개월을 기억.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자, 살아왔던가 이것은 갈등과 고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만 24년 1개월 지나온 삶의 전부예요. 자, 두 번째,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참회.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그 즐거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즐거운 날은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 봤을 때 바로 광복이 이루어지는 날이겠죠. 광복의 날. 이것은 미래죠. 아직 오지 않은 언젠가. 그죠? 즐거운 날에 자, 계속 가보죠.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냐? 어떤 고백? 적극적으로 식민지원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에요. 아무런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에요. 못한 삶에 대한 자책. 자, 현재의 참회에 대한 미래의 참회예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밤 나왔습니다. 밤은 당연히 마이너스 절망적 현실이죠. 일제강점기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치열하게 자아를 성찰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자, 슬픈 사람의 뒷모습, 뒷모양,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화자의 비극적인 삶을 암시하는 거야. 결국 어떻게 한다? 속죄양 모티프.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이미지다. 그러니까 조국 독립을 위해서 뭐 하겠다?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의 진실된 삶, 참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주제 4번 볼까요? 암울한 시대 현실과 자기 성찰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래 삶에 대한 비극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시를 다 배웠는데요. 이제 그 작품 개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는 먼저 자화상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죠. 글의 종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성찰적이며 고백적이고, 주제는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사랑하고 증오하는 마음. 그 특징, 평이한 구어체 문장을 3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평이한 구어체 문장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 소리야. 미움, 연민, 미움, 그리움 단계로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두 자아가 화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의 참회록을 보시면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상징적, 고백적, 성찰적. 주제는 역사 속에서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진실된 자화상의 발명.
발견, 진실된 자화상을 발견했다는 거죠.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경계, 거울의 상징성을 통한 치열한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물의 상징적인 의미,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의 자아 성찰의 매개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은 뭐를 의미하냐? 화자의 자아 성찰의 매개체. 표현상의 특징은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과 자신의 애증을 비읍니다의 평이한 주어체 문장으로 구성화된 완결된 문장 현식의 산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 시적 화자는 식민지 현실에 안주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하지만 식민지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다시 암담한 현실을 살고 있는 초라한 자신에 대한 미움이 나오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순수했던 옛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연에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과 상반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는 그 자연적인 모습은 결국 아름다운 풍경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징적인 의미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구리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 왕조의 유물은 시적 화자가 성찰하는 대상이 역사적 자아임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는 날, 그리고 방문일제 강점하의 절망적인 현실,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화상과 참여력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